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다렸습니다. 예. 오늘은 어른 수업 23번째 시간인데요. 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쟁은 피해자를 만들어요. 경쟁은 실패자를 만듭니다. 경쟁은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경쟁은 실패자와 피해자와 상처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거예요. 이 공장을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경쟁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방법이 있어요. 예. 경쟁의 방향성을 바꾸고 경쟁의 이름을 바꾸고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경쟁을 누구와 하는 거냐면 자신과 하는 거예요. 자신과.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경쟁의 문화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 문화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물들인 문화 중에 하나예요. 뭐 당연히 예전에도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진 않았어요. 누구나 경쟁하고 살아야 된다. 경쟁 안 하면 못 먹고 산다. 이런 인식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서구 문화가 이제 다양한 문화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국주의와 다양한 식민 지배들.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인디언들에 대한 침략이었던 것 같아요. 인디언들에 대한 침략. 이제 이 크리족 인디언 예언자가 서구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본인들의 침략을 겪고 그 이후에 한 표현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물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경쟁이 불러온 참사 중에 가장 큰 참사는 되는 대로 개발해서 전부 다 파괴하는 거예요. 전부 다 파괴하는 거. 수백만 평의 밀림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태워버리고요. 잘라버리고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다에다가 오염된 물을 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이것이 경쟁에 중독되어서 극에 이뤘을 때, 아주 극도의 경쟁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비인간적인 심리들이에요. 비인간적인 심리. 제가 몇 번 예로 들었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탄트 메시지. 이 서양권 의사, 백인 여의사입니다. 무슨 모건인데 이 백인 여의사인데 호주에서 아주 성공적인 의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호주의 참사람 부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막을 40일 동안 횡단하는 여행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초대를 했냐면 백인 대표, 문명인들을 대표해서 본인들의 메시지를 받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사람 부족이 본인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 백인 여성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문명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무탄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참사람 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호주의 원주민들은 약 5만 년 정도 그 자리에서 생을 유지했을 것이다. 종을 유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참사람 부족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단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거예요. 자연을 단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아주 풍요롭게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게 참사람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 참사람 부족이 5만 년 정도 거기서 부족 생활을 했으면 사실은 문명인들보다 훨씬 오래 있었던 토착민들이죠. 이 참사람 부족이 문명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탄트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돌연변이라는 뜻이에요. 돌연변이. 그래서 돌연변이 대표로 여의사를 불러가지고 이 무탄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이시는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데 모든 생명체가 형제이며 누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문명의 돌개바람과 함께 몰려와 어머니 대지를 파헤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문명인들을 돌연변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돌연변이냐면요. 본인들은 5만 년 전부터 이 부족 생활이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중엔 이런 인간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항상 모든 자연과 더불어서 화합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게 바로 인간인데 최근 이제 근현대 하면은 4, 500년이죠. 그때 급속도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인간들은 없었다 이거예요. 단 한 번도. 본인들이 5만 년 살아오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인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명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돌연변이들의 특징이 있대요. 돌연변이의 특징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파괴를 일삼는다는 건데 본인의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4가지 특징이거든요. 무탄트는 탁 트인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무탄트는 들판에 벌거벗고 서서 비를 맞는 게 어떤 기분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다. 또한 냉난방이 완비된 건물을 짓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기온에서는 일사병에 걸린다. 탁 트인 환경에서 왜 못 사냐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몸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냉난방이 완비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원주민들이죠. 본래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기온에 마주치면 문명인들은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아스피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냉난방 시설 완비된 바람 막아주는, 비 피해주는, 거기다 욕심 더 부려가지고 넓은 집, 인테리어 잘 된 집, 이거 구하고 이거 짓고 이거 돈 버느냐고 시간을 다 낭비한다 이거예요. 옷을 입어야 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려고. 아주 비싼 명품 입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 온 삶을 낭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대지에 벌거벗고 서서 비를 맞는 그 느낌 한 번 느껴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은 더 심해졌어요.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황사비 내린다고 비조차 안 맞으려고 하죠. 예, 우산 벗어 던지고 비 한 번 맞아보는 그 느낌 느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점점 보호받아야 되고 점점 이 안전해야 되고 점점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한된 삶 속에서 제한된 경험밖에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문명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요. 저기 놀이터 가서 흙 파먹었거든요. 예, 요즘은 못 파먹게 하죠. 왜냐면은 저거 걸린다고. 아토피 걸린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흙을 못 파먹어가지고 아토피가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들이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가속을 붙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약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이 병원체를 균이라고 하나요? 항균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균에 노출되는 이 경험들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 종의 흐름인 거예요. 종의 흐름.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몸이 약한 거예요. 또 무탄트는 참사람 부족과 같은 훌륭한 소화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 빻아서 먹어야 되고 익혀서 먹어야 되고 쪄서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무탄트들을 보면서 참사람 부족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미젖도 소화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에 충격받는 거예요. 어미젖도 소화하지 못해서 분유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돌연변이로서의 과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소화시켜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걸 먹지 못한다라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것은 문명인들, 돌연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신체적 특징입니다. 신체가 약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갖춰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갖춰야 되는 게 많으니까 경쟁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떤지 볼게요. 무탄트는 자신의 관점에서 시간을 재기 때문에 미래를 길게 내다보지 못한다. 아주 좁은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 이거예요. 무탄트들은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거 파괴하느냐 이거예요. 후손이 살아갈 그 땅을 어떻게 그렇게 파괴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눈이 멀지 않는 이상이야.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이야.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마비된느냐? 시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근시안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시야가 좁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문탄트가 태초의 인류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숲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처럼. 걸리지 않는 암에 대한 두려움. 생기지 않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온갖 일어나지 않을 걱정들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두려움을 공유하고 두려움이 증폭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돌연변이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참사람 부족이 현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래 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슨 핵심이냐면 경쟁하고 파괴하는 핵심.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원래 동물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수준 낮은 동물들은 인간도 동물이죠. 인간은 동물인가요? 아닌가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예. 예, 식물은 아니니까요. 예.
인간도 동물인데 아주 수준 낮은 동물과들이 있고 수준 높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준이 굉장히 낮은 동물들은 무엇에 급급하냐면 생존에 급급해요. 생존에. 생존이 급급하기 때문에 오직 두려움뿐이에요. 오직 두려움뿐. 생존을 하려면 두려움이라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없으면 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약한 놈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건, 자, 영적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생존의, 그거 뭐라 그래? 먹이사슬. 먹이사슬에서 상위부를 차지하는 사자가 수준이 높을까요? 하위부를 차지하는 토끼가 수준이 높을까요? 그러면 사자가 두려움이 많을까요? 토끼가 두려움이 많을까요? 예, 토끼는 옆에 돌만 떨어져도 깜짝깜짝 놀라서 뛰어다닙니다. 자기 죽는다고. 오늘 수타니 파타 읽으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런 구절이 있대요.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으니까. 사자는 천천히 걷는답니다. 왜? 나를 쫓아올 게 없으니까. 도망가면 도망갔지. 사자가 빨리 뛰는 경우는 한 가지래요. 배고플 때. 잡아야 되니까. 그때 최고 시속으로 달리고 그렇지 않을 땐 천천히 다닌답니다. 두려울 게 없으니까. 자기가 으르렁 한번 거리면 뱃속부터 끓어오르는 소리 한번 들으면은 이 집이 울리거든요. 울리거든요. 그 소리 한번 딱 들으면 요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존재들은 그대로 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동물들 중에서 수준이 낮은 존재들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수준이 낮은 존재예요? 동물들 중에서는 수준이 좀 높은 존재예요? 좀 높은 존재죠. 그러니까 사실 한번 봐보세요. 생존이 어려운 인간 집단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인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문명인들이 현대문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문명인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생존이라고 표현 안 하죠. 생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생계. 근데 생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잡아먹히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주잖아요. 그게 현대 국가의 위력 아니에요. 현대 국가의 위력, 현대 문명의 위력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생존 때문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그 수준은 벗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경쟁하는 거냐면 생계를 더 잘 누리려고. 즉, 의식주를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멋진 걸 누리려고 경쟁하기 시작한 게 지금 현대인들의 과제인 거예요. 그런데 생존보다 오히려 이 경쟁이 조금 더 삐뚤어진 욕망을 많이 자극합니다. 생존 때문에 경쟁하는 이들은요, 숨막혀요. 배부르면요, 살생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삐뚤어진 욕망은요, 온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총 쏘잖아요. 사냥 다니잖아요. 동족을 살해하기도 하잖아요. 동족을 살해하는, 재미로 살해하는 집단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밖에 없대요. 동물계에서 유일하대요. 이게 아주 삐뚤어진 욕망이에요. 경쟁이 불러오는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숲에서 살아가면 다 누구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것 같지만, 자, 얼룩말 100마리가 함께 지나갑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100마리 다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제일 느리거나 운이 나쁘거나 걸리는 그 존재 하나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묘한 게
쓸데없는 것 때문에 경쟁을 하는데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한 명 빼고는 나머지를 다 패배자로 만들어요. 아주 삐뚤어졌는데 아주 묘한 피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인류는 지금 생존 때문에 경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무탄트들은 생존 때문에 경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 경쟁한다라는 것.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경쟁에서 이것을 넘어서서 더 수준 높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화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화합까지 못 나아가겠으면 일단 어디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발전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경쟁과 발전은 무슨 차이일까요? 경쟁은 남과 경쟁하는 거예요. 발전은 나와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쟁해오던 습이 있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경쟁을 강요받았으니까 그 에너지가 갑자기 그만두면 갈 데가 없어요. 날뛰거든요. 갈 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경쟁을 시키는 거냐면 과거의 자신과 경쟁을 시킨다. 그러면 발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남을 이길 필요 없어요. 자신을 이기면 됩니다. 최고의 경쟁과 승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스스로 나아지는 방식이다. 승리하면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모든 이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가장 가치 있는 진보는 자신의 어제보다 나아진 것이다. 적은 없고 추종자가 많아지는 승리처럼 운 좋은 성과는 없다. 자신과 경쟁하면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는 자기들이 알아서 받거든요. 남이 발전한 거 보고 그냥 질투나서 자기 혼자 상처받고 이 사람은 경쟁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저 사람 혼자서 자기와 경쟁해서 발전했는데 자기는 졌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는 경우까지 어쩔 수는 없어요. 남까지는 못 바꿔요. 그런데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처를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일부러 상처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처를 최대한 주지 않고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막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와 경쟁하냐면 과거의 자신과 어제의 자신과 경쟁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좀 돌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른 되는 기준이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맞나요? 만 19세 맞죠? 예, 저때 되면 뭐가 나오죠? 예, 민증이 나오죠. 예. 민증은 어른 됐다는 건가요? 술집 들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 저 민증이 성인, 어른의 증거가 되나요? 아니면 술집 출입증이 되나요? 어른, 다른 표현으로 성인인데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되기 전에는 반쪽짜리라는 뜻이죠. 반쪽짜리는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가 직립보행하면 반쪽짜리 인간이에요.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이죠. 육체가 직립보행하면 이제 반쪽은 인간 됐다 이거예요. 왜 반쪽이냐면 한 3살 넘으면 다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럼 어른 된 거 아니잖아요. 온전히 인간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쪽이 뭐냐? 정신이 직립보행할 수 있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발버둥 쳐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자신의 세상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가? 그런 힘이 있는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정신의 직립보행인데 여기까지 돼야 그래야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된 게 육체도 정신도 아주 성스러우면 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 되기 전에 일단 사람은 돼야죠. 만 19세 넘었다고 결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만 19세 넘으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육체의 직립보행 19세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14살, 15살이면은 다 임신 가능하거든요. 2세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게 육체가 다 컸다는 거예요. 육체는 요즘 너무 빨리 커요. 잘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빨리 커요. 정신이 안 커서 그렇지. 무탄트 메시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사람 부족이 서양인들의 생일 파티에 관해서 듣고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다. 거기엔 아무런 노력도 들지 않는다.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전보다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 문명인들, 무탄트들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생일 파티하고 축하한다 그러니까 되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시간 지나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지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혀 발전이 없어도 지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해도, 오히려 후퇴해도, 오히려 수준이 낮아져도, 오히려 욕망에 더 사로잡혀도 그래도 시간은 지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왜 축하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스스로 발전했다고 여길 때 본인의 검증, 스스로의 검증을 통해 남에게 검증받을 거 없어요. 스스로에게 검증을 통해 부족민들에게 파티하자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날을 생일로 축하한대요. 그게 누구는 1년에 2번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겠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도 못 발전했잖아 이런 비난 안 합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가 발전했다고 느끼면 누구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도의 차이예요. 어떤 태도의 차이냐면 육체적인가 정신적인가. 두 번째는 경쟁을 위해 살아가는가 화합을 위해 살아가는가. 경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성취했다 그러고 얻었다 그러고 발전했다 그러면 헐뜯기 바쁘잖아요. 공격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화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인정해주고 찬탄해주면 됩니다. 같이 기뻐해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사람 부족 사람들은 말이 그래 적대요. 말을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쓰이는 곳이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소리는 3군데에다 쓰는 거래요. 목소리는 노래하는데 그리고 축제 때 그리고 치료를 위해 쓰는 것이다.
그 장면인데 읽어볼게요. 처녀는 꽃송이가 가슴께 오도록 그 꽃가지를 목에 둘렀다. 그렇게 하니까 마치 보석 목걸이를 한 것 같았다. 부족 사람들은 처녀예요. 처녀 주위에 모여 너무 예뻐 보인다느니 어디서 그렇게 예쁜 꽃을 골랐냐느니 하면서 저마다 칭찬을 했다. 처녀는 그런 식으로 온종일 찬사를 받았다. 그날은 처녀의 얼굴이 한층 더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경쟁의 태도와 화합의 태도를 보셔야 돼요. 경쟁의 태도였으면 이쁜 거 하면 칭찬해요.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이쁘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 발전한 거 인정하면 난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칭찬하면 난 어쩌지? 이런 악의의 마음. 악의의 마음. 이런 악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경쟁의 포지션, 태도예요. 왜 경쟁해서 살아요? 자신과 경쟁하거나 화합하는 사람들은 맘 편하게 남을 칭찬할 수 있어요. 남이 발전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이익과 손해 안 따져도 된다니까요. 경쟁의 세계관을 지니고 거기에 물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칭찬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또는 아예 칭찬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깎아내릴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목소리는 상처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한 거예요. 온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찬탄을 들었더니 그날따라 처녀의 얼굴이 한층 더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소리는 치료를 위해 있는 겁니다. 비난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처녀가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참사람 부족의 처녀는 꽃목걸이를 땅에 내려놓아 어머니 돼지에게로 돌려보냈다. 꽃은 이미 자신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실현했던 것이다. 처녀는 꽃에 깊이 감사했고 그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찬사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 일은 그녀가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꽃목걸이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다. 꽃은 시들어 죽을 것이고 돼지의 품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어 다시 순환할 것이다.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꽃목걸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엄청 칭찬을 했네요. 그러면 그 꽃목걸이 어떻게 하냐면 박제합니다. 박제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목걸이 세공품 만들어 달라 그래요. 요 디자인이 좋은가 보다. 그 꽃이 좋아 보이면 비닐하우스라도 져가지고 365일 꽃 나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한테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애를 쓰죠. 이것은 무엇에 기반한 것이냐면 경쟁. 이건 뭐냐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생계 품목들 있잖아요. 이 삐뚤어진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물건들, 소유물들,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 이런 식의 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다음에 내가 경쟁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없으면 다음에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강렬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화합을 위해 살아가고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나 소유물이나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생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적고 그리고 두려움에 덜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덜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 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겁니다. 초반에 요 무탄트 메시지 초반에 있는 메시지 그 장면과 대조되는데요. 요 호주 의사가 무탄트들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아니, 참사람 부족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호주 의사는 자기가 상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참사람 부족이라는 단체가 자기에게 무슨 상이라도 주는 줄 알고 그런 관점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연말 시상식 참여하듯이 예쁜 옷 입고요. 레드카펫 가야 될 것처럼 다이아 큰 거 하나 딱 끼고 아주 멋지게 딱 하고 갔는데 갔더니 사막 한가운데 있네요. 거기다가 모닥불 펴놓고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이제 사막횡단 다짜고짜 시작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사막횡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여권, 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지갑 다 뺏겼대요. 뺏어서 어떻게 하냐면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하는 여행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 장면과 대조되죠. 꽃목걸이를 집착 없이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화합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경쟁이 아니라 화합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게 돼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말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사람을 죽이죠. 그래야 생존하니까. 전쟁 속에서는. 그런데 그런 전쟁통 아니면 경쟁하는 건데 경쟁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무기로 쓰는가? 말을 무기로 쓰죠. 아주 교묘한 말로써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니까. 그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야 사기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경쟁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한 골몰이 뭘 고민하는 거냐면은 저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뭘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기운을 죽어버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약하게 만들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이기든 지든.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이 있죠. 고수 덮치면 딴 사람 있대요, 없대요? 어때요? 그거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다 잃어요. 따는 사람 없어요. 따는 사람은 누구만 따냐면 판 벌려준 사람. 판 벌려준 사람만 따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업장들이 왜 돈을 버느냐? 그 사람들만 돈 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못 따요. 오늘 땄으면 내일 잃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오늘 일었으면 내일 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돈 따는 거예요. 경쟁은 마찬가지예요. 승리자는 없고 패배자만 있는 거예요. 승리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승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이 고민을 통해서 승리했다면 그게 어떻게 승리겠어요? 자신의 삶을, 주변의 삶을 갉아먹은 겁니다. 경쟁의 태도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경쟁해야 된다면 자신과 경쟁할 것.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살리는 화합을 할 것. 이렇게 될 때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잖아요. 힘 다 빠져가지고요. 이제 힘 다 빠진 상태에서 말하면 스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만 나불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에 힘이 전혀 실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한 용량을 다 썼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빗발에서. 말을 쓸데없는 데다 많이 쓰면은 정작 중요한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 함께 축하하는 축제, 그리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치료해야 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말을 내뱉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저거. 목소리는 노래와 축제와 치료에 필요할 뿐이다.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 세 가지 외에는 목소리 안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는 목소리 안 쓰는 거예요. 참사람 부족들은요, 오늘 점심 먹을까? 이런 말도 안 한대요. 아내 버릇하잖아요? 안 하고도 서로 다 알아듣는데요. 자잘한 의사소통? 안 해도 된대요. 다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안대요. 너무 쉽게. 우리가 쓸데없는 말들에 주의력을 빼앗기고 그것에 의지해서 의사소통하고 이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소통되는,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퇴화 있을 뿐이에요. 말은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쓰는 거지 비난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면 경쟁할 게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된다니까요. 발전하면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발전하려면 진짜 좋은 친구를 둬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도 눈 감아주는 게 좋은 친구 아니에요. 자기 편 들어주는 게 좋은 친구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친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이런 것이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항상 나도 잊고 있는 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내가 악에 물들지 않게, 게으름에 물들지 않게 나를 경계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 발전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조력이 돼요. 굉장히 훌륭한 조력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좋게 바라봐주는 사람들, 무작정 잘못한 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보지 못하는 나의 잠재력을 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 얘기는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후배들을 바라볼 때, 어른이라면 그 아이들이 본인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봐줄 줄 알아야 어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아이가 본인을 믿고 있는데 깔아뭉개는 게 어른이 아니라, 경쟁의 세계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소중한 후배나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이 매몰되어 있는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말 한 번 바꿨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왜냐면 다음번에는 금방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경쟁의 태도가 아니라 화합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꾸준히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잠재력을 살려내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참사람 부족이요, 무탄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참사람 부족은 멸종을 선택했습니다. 참사람 부족은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멸종을 선택했어요. 무탄트들, 돌연변이들의 자연 파괴 때문에 사막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됐대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번식, 생식작용을 하지 않고 남은 구성원들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떠난 여행이 이 여의사와의 여행이었어요. 그 이후 사라졌답니다. 지구에서. 마지막 편지가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당신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물과 동물과 공기에, 그리고 당신들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깨닫기 바란다.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신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무탄트들 중에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이제 막 되찾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 충분히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구의 파괴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가 없다.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비 내리는 것이 이미 달라졌고 더위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으며 동식물의 번식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우리는 더 이상 영혼에게 인간의 모습을 주어 살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막에는 이제 물도 식량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부족인 우리 참사람 부족은 지구를 떠날 것이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참사람 부족은 떠났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사회와 세상과 경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화합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지구를 살린다 이런 말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주변에 독을 내뿜고 싶지 않다면, 주변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드러나는 작용으로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좀 그만해야 되고, 그 밑바닥에 있는 심리적인 태도로 본다면 타인과 경쟁하는 것 그만둬야 된다 이거예요. 타인과 경쟁하는 것.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고 싶다면 자신과 경쟁할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화합의 길로 나아갈 것.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을 살리는 화합의 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